자, 아침 경기 이제 RI인 대 RR사. 자, 일단 RI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7군단장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7군단장님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 추천표를 이제 좀 7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조합이랑 추천표를 3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이제 채팅으로 적어드리면은 제가 그거에 맞게 이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일단 다시 한번 150개 후원 감사드리고, 채팅 한 번만 이제 좀 치시면은 제가 확인 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RR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RI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아챔 우승팀이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전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칠군단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운단장님 추가로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고, 일주일 패키지 구매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다시 한번 총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7군단장님. 그리고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는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건승입니다. 자, 아무튼 일단 뭐 RI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 아챔 우승팀이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좀 전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를 좀 반영하듯 이번 아챔에서 아직까지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서부 아시아 조별리그 지금 꼴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지난 시즌과는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재 좀 RI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반면에 뭐 RR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전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1인 지금 RLR과는 이제 승점이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RR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반 토니를 시작으로 이제 뭐 피르미노, 뭐 캐시에 등 네임드 선수들이 좀 많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직력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확실히 뭐 현재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RR사가 더 우세하다 보니 그래도 RI인에 비해서 이제 좀 유리한 부분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RI인의 가장 최근 홈 경기를 봤을 때 일단 이제 RL을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1점 차로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매서운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이번 시즌 이제 RI인이 홈에서는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팀 상대로 종종 이기고 있고, 그리고 진다고 해도 이제 1점 차 패배를 하면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는 등 지금 홈에서의 그런 RI인의 경쟁력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RI인이긴 한데, 그 이상으로 지금 뭐 홈에서의 좀 RI는 굉장히 지금 뭐 경기력이 좀 그래도 원정에 비해 많이 좀 뛰어난 편이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아무리 지금 RR사라고 해도 이제 홈 RI인 상대로 이제 쉽게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홈에서 뭐 RI인이 변수 창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 경기를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RR사 사이드보다는 RI인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배당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더 합리적인 그런 좀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보랬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RI인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I인 2프랜승 내지 3.5 기준 오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테글라에 대 이제 파르타쿠르. 자, 요 경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 원정 경기다라고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에스테글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파르타쿠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에스테글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 리그 소속 팀으로 매번 리그에서 최상위권을 좀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좀 전체적으로 지는 경기가 많고,
그리고 특히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경기가 많을 정도로 공격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현재 리그에서는 이제 10위에 위치해 있으며 좀 기대치보다는 굉장히 지금 좀 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에스테글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파흐타쿠르 이제 우즈베키스탄 리그 소속팀으로 이제 최근 5시즌 연속 이제 리그 우승을 좀 달성했지만 현재 리그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6위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순위가 좀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파흐타쿠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흐름 또한 안 좋은 상황이다. 네, 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뭐 최근 공격이 좋지 못한 편이고, 그리고 이번 아침 경기들을 봤을 때도 대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느리면서 전개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점들을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에스테클랄이나 이제 파흐타쿠르가 뭐 이제 확실히 아침에서는 공격에서 뭐 큰 좀 두각을 좀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전개 또한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나마 이제 뭐 제공권에서는 에스테글랄이 지금 우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점을 좀 제외하고는 뭐 현재 뭐 파흐타쿠르에 비해 크게 우세할 만한 부분이 없다 보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1.7대 뭐 에스테글랄 승을 가져가는 거는 배당 대비 그렇게 뭐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또 게다가 이제 이 경기가 뭐 에스테글랄 홈구장도 아니고 이제 뭐 중립구장에서 이제 좀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홈이점이 없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약간 좀 역배받은 그래도 파흐타쿠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뭐 지금 뭐 두 팀의 뭐 전력이나 이런 거에 다 좀 엇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좀 비슷한 레벨의 좀 팀들의 좀 대결이라고 하면은 뭐 1.7대 뭐 에스테글랄 승을 가져갈 바에야 뭐 역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뭐 배당 대비 파흐타쿠르 프랜승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건 언더 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씩 언더. 그래서 파흐타쿠르 프랜승의 2.5씩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웨스트햄. 자, 일단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덴번이 결장,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두스, 그리고 뭐 여전히 좀 펠크루그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첼시, 아스날에 이어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스텝업한 노팅엄까지 이제 원정에서 좀 노팅엄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값진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뉴캐슬이 좀 3연승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상대 팀들이 뭐 이제 약팀 상대로 이제 연승을 좀 거둔 게 아닌 이제 좀 강팀이나 좀 스텝업한 팀들 좀 상대로 이제 연승을 거뒀다는 거는 더더욱 좀 의미가 크다고 볼 수도 있네요. 네. 아무튼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이제 좀 좋은 그렇죠 뉴캐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나름 괜찮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달리 지금 원정에서는 5경기 연속 무승행진 중으로 이제 저조한 원정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영입을 굉장히 좀 알차게 하면서 전력이 좀 훨씬 막강해졌지만 전력 대비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종종 보이면서 지금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연이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웨스트햄도 솔직히 이제 좀 반등할 만한 좀 요소가 있는 좀 팀이긴 한데, 좀 최근 약간 좀 이런 경기들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그런 좀 기회가 오기는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도 한번 좀 개인적인 좀 사견을 좀 말해봐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또 뭐 점유율은 뭐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뭐 그래도 뭐 최근 좀 뉴캐슬의 지금 공격 전개가 더 간결하면서,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보다는 더 이제 좀 전개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뉴캐슬이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수비도 뉴캐슬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할 때는 이제 웨스트햄에 비해 이제 뉴캐슬이 공수 방면에서 더 좀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의 좀 웨스트햄의 좀 경기력이 더더욱 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뉴캐슬이 홈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이제 매치업이지 않나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흐름, 경기력과 좀 더불어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뉴캐슬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배당이 좀 생각보다는 좀 낮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웨스트햄 사이드를 볼 만한 구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뉴캐슬 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3.5 기준으로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웨스트햄의 좀 득점 기대치가 이제 없을 뿐더러 뭐 뉴캐슬 역시 이제 뭐 홈에서는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좀 공격하기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하는 좀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양상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3.5는 약간 어느 기준점이 개인적으로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캐슬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우디네세. 자, 일단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엠폴리가 뭐 최근 코모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원정에서 뭐 레츠 상대로 비기며 나름 좀 괜찮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실점도 뭐 전체적으로는 좀 적은 편에 좀 속하죠. 네. 아무튼 확실히 뭐 최근에는 뭐 비교적 좀 괜찮은 그런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엠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3경기 연속 멀티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제 수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중에서 퇴장당한 경기도 있고 그리고 강팀들 상대로 이제 좀 실점한 것도 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해도 좀 최근 수비는 이전에 비해 다소 불안정한 그런 좀 우디네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봐도 뭐 우디네세가 뭐 엠폴리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전진해 이제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템포를 죽여 이제 좀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좀 빌드업해 약간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번 경기는 뭐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다. 네, 요점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이제 뭐 엠플리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뭐 역습으로 좀 전개될 때는 좀 템포가 좀 빠른 편이긴 하지만 그거를 좀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 좀 템포가 느리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성이 이제 좀 짙은 그좀 우디네세와는 좀 플레이 스타일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우디네세가 최근 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경기력이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뭐 엠폴리 상대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이가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우디네세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홈에서 엠폴리 역시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엠폴리 상대로 현재 원정 4연패 중인 우디네세 사이드를 보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저는 엠폴리가 좀 역배를 받았다 보니까 네, 엠폴리 승무 사이드를 보는 입장에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엠폴리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엠폴리 프랜스 쪽으로 이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엠플리 사이드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언업도 역시 오버보다는 언더 사이드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엠플리 프랜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대 이제 레체. 자, 일단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근래 몬차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고, 그리고 우디네스 상대로 홈에서 이기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그 후에 넬이 좀 연패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여전히 좀 리그 꼴찌에 자리하고 있는 그 좀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뭐 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반해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성적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은 물론 아직까지 한 골도 못 넣었을 정도로 최악의 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제 레체가 원정에서 총 6경기를 치렀는데 그 6경기 동안 아직까지 제가 한 골도 넣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좀 공격이 이번 시즌 좀 안 좋은 거죠 레체인데, 특히 그런 안 좋은 공격력이 원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레체가 좀 원정에서 골이 없긴 하지만 이번에는 수비가 안 좋은 베네치아가 상대다 보니까 기존 원정 경기보다는 더 득점 기회를 만들어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는 뭐 이제 레체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도 뭐 충분히 있는 편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공격력을 좀 봤을 때는 레체보다 이제 베네치아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전개도 이제 베네치아가 더 간결하면서 좋기 때문에 만약 뭐 요 경기가 좀 화력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베네치아가 더 이제 좀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이제 경기 내용은 좀 매번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기복에서의 그런 좀 차이, 기복에서도 약간 좀 베네치아가 더 좀 나은 편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베네치아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네치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네치아 사이드 쪽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일단 뭐 이제 레체도 충분히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무득점 행진을 좀 끊을 만한 좀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만약 이제 뭐 레체가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충분히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네치아 승에 2.5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네, 일단 뭐그 외의 경기는 거의 뭐 이제 좀 고배당 잡이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아쳔 알가라파 대 이제 알라스르. 네, 이것도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라스르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알라스르가 지금 원정에서 좀 시원하게 이기는 스시다리너님 경기가 거의 없다 별풍선 보니,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시다리너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알라스르 승, 근데 뭐 알라스르가 지금 원정에서 뭐 시원하게 이기는 좀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고배당으로 이제 도전한다고 하면은 햄무 도전 경기.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이안 대 페르세폴리스. 네, 이 경기 역시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알라이안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근데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아쳔 포함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적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